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사연자의 내용을 적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제 대답은 지극히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님. 저는 줄리님 유튜브로 계속 애청하다가 줄리님 카페 가입 승인을 신청했는데 계속 승인을 안 해주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답니다, 줄리님. 사실 미군 결혼 검색하다가 이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사진 보다가 왠지 느낌이 줄리님 같으신 거예요. 영상에서 보던 강아지도 있고 다름이 아니라 이런 쪽지도 많이 받으시고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 연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쪽지 드렸어요. 줄리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쪽지를 보냅니다. 동영상에 구독자 사연도 읽어주시던데 어떻게 신청할지 몰라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블로그를 통해 쪽지 드립니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보내니 꼭 하늘의 뜻이 닿아서 줄리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30일, 남친은 42살이고요. 저는 직장인이고 그분은 미군이세요. 곧 20년이 되어서 은퇴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난 지는 7개월 정도 되어 있네요. 너무 서로 사랑하지만 이분에게는 엑스와이프와 아이들이 2명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고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호기심에 슬쩍 만났는데 이젠 내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제 점점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전부인과 2명의 아이들을 만날 생각이 무섭습니다. 요즘엔 꽤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저는 그분 직원들이나 친구들도 만난 상태이고요. 그분은 이혼하셔서 2022년까지는 아내에게 위자료, 또 2023년과 25년에도 각각 2명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매달 줘야 한다고 합니다. 돈은 문제긴 하지만 남친은 곧 은퇴할 예정으로 세컨잡과 은퇴연금을 합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감도 안 잡히네요. 미국 물가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은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결혼을 했더라도 막상 미국에 가면 애들이 놀러와서 놀아줘야 되고 전처도 원치 않게 보게 될 가능성이 수두룩하며 제일 싫은 것은 저 비용 말고도 전처 성품이 안 좋으면 애들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양육비, 위자료 말고도 기타 애들이 뭐 사야 준다고 하거나 그런 비용들을 다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막막해서 남친에게 말하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와 결혼하면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You're asking questions about how you will feel if we get married. That's impossible for me to know. All I know is that I will be the best husband I can be and treat my wife with love, dignity, and respect for as long as I live. That is what I can control. 그래도 소순쟁이인 제가 계속 질문하고 걱정하니 You keep making it sound like I'm less of a man and I don't like that. I know I'm a man capable of great things and loving relationships. I absolutely refuse to let you or anyone else define my worth.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버리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계속 말하면 이분도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네요. 어찌됐던 결혼하면 아무리 미국이 개방적이어도 전 새엄마가 되는 거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잘 지낼 순 있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결혼하면 미국으로 가는 것도 벅찬데 오 마이 갓! 줄리님이 영상에서 늘 연애할 때는 다 좋고 결혼할 때는 다르다고 하신 말씀이 피부로 와닿아요. 남친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 전에 미국에 가서 체험을 3개월이라도 하고 헤어지거나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떠한 답도 없고 결국 선택은 제 몫이긴 하지만 언니 같은 줄리님께 먼저 조언을 구해보아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두서없이 써버렸어요. 혹시나 읽게 되면 늦게라도 꼭 답장 부탁드려요. 기다릴게요, 언니. 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구독자님의 사연 잘 들었고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 지금 연애하시는 분은
예전에 과거에 사연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 부인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두 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두 분도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이고 그리고 헤어졌을 것이겠죠? 그 사연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두 분이 헤어졌는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고 여쭤보고 싶은 건 두 분과의 그 대화가 잘 되시는지 그것은 이제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상황이나 우리가 대화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아주 간혹, 그, 다시 전초와 썸씽이 생겨서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뭔가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할 텐데 어떠한 명목이든 저희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거짓이건 그것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인정을 하는 거죠. 내 과거에 남자에게 그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 돈을 요구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까지 너무 가게 되면 많은 마음의 상처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연애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서운했던 부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 원망과 서럽고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돈이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아이들을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지 내가 이제 돌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엄마가 된다면.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을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드랍업 하면서 전 부인을 보게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을 그 용기가 생겼을 때 그 결혼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세 부류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부분들 중에서 한 잠깐 세 부분 정도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아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은 어릴 때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어떤 고생을 할지, 또 어떤 세계가 있을지,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살에, 갓 20살에 결혼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50대 이상 분들도 있고요. 지금 20대 이상이신 그 군인 와이프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뭐 알고 했겠습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에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겼던 거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들도 예전에 과거 스토리가 있었어요. 결혼을 한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경우는 이제 한국 남자분들과 결혼을 해봤는데, 그리고 살았고, 아이도 낳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뭔가 사연이 있으셨겠죠. 이제 결혼하고 헤어지고 보니, 외국 남자에 대한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미국에 대한 삶도 궁금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혼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3, 40대에 미국으로 오게 되신 그런 아니면 50대에 그런 재혼을 감행하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공통점은 있겠죠. 재혼을 다시 할 때에는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용기를 뚫고 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뭐 유학생이나 과거에 미국 사람들을 아니면 서양 사람들을 사귀었던 경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와봤고 또 서양 사람들이 어떤지 알고 그들의 문화를 이미 알고 있고 어쨌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워킹 할리데이 아니면 유학을 어학연수를 통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뚫고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은 두렵고 아직은 망설여지고 내가 대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조금 더 연애를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보니까 나이가 젊으시더라고요. 막 40대 초반이나 중반 아니면 30대 후반이어서 당장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빨리 플랜을 진행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남편에게도 그 남자친구에게도 아이가 이미 2명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아이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또 이야기하면서 그 계획이 진행이 되겠죠? 저는 내년에 미국으로 가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애를 좀 더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도 한번 오셔서 그때 우리 님께서도 저에게 제안을 하셨듯이 3개월 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미국 음식도 먹어보고 미국 사람들 또 내 남자친구의 지인들과 가족들도 만나보고 또 만약에 이것이 결혼까지 진행이 되려면 내가 만나는 이 전처와 남편의 전처와 아이들을 만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그 상태까지 내 자신을 강하게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가 이제 20년이 돼서 은퇴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세컨 잡을 어떤 잡을 가질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년은 아직 채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처와의 아이들 2명에 대한 양육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자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연애를 하고 있고 나에게도 잡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박사를 나오신 한국의 분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를 유창하게 정말 끊임없이 커리어를 쌓고 내 실력을 쌓아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미국 학과를 다니고 또 이제 테소를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많이 듣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박사를 나왔지만 미국에서 언어가 그 정도로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런드리샵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켓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그런 교수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싸웠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님도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고 내가 내 쓸 돈이 충당히 감당이 되지만 어떻게 할지 한번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남편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지금은 연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중에는 남자친구에게 이 기사도 정신이 아주 투철하게 생길 것이고 내가 이 여자를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 계속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도 여자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의 안에서 또 여자에 대한 기대치와 또 미국 여성에 대한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도 또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예쁜 연애 하세요. 즐겁게 예쁘게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형통하세요. 바이바이.